우리는 흔히 행복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행복 공감 콘서트에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재미있게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행복에 대한 고민은 많은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크라테스가 오명을 받고 처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저기 독배를 마시고 있는데 독이 든 술을 마시면서도 나는 저기에 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하고 있죠. 저분이 바로 소크라테스인데요. 이 소크라테스 옆에서 땅을 치고 절규하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클린턴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자기 스승을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만은 친구이면서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보다 더 행복한 삶이 당신이 오늘 독약을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저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독배를 마시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그림이죠. 소크라테스가 이 독약이 든 술을 먹음으로써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과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는 손가락, 저 하늘, 저기에. 자, 그러면 이러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저 고대 그리스의 그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행복에 대한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그런 욕심, 그런 열망, 그것이 2500년 전에만 된 것이 아니라 2016년 2월 1일 된 대한민국의 아주 아름다운 도시, 청정도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부여, 이 부여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 같습니까? 네, 중국의 공자님이시죠. 이 공자님이 자기 조카인 공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공무원이 되고 나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아마 공직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공멸의 대답이 혹시 여러분의 대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공자의 질문에 대해서 조카인 공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급 관리가 되고 나서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 공부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배웠던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하급 관리가 되니까 월급이 적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친척을 돌보기가 어려워져서 친척들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월급이 적다 보니 친구들을 만나서 술도 못 사고 그래서 친구들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나는 공무원 되고 나서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동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군수님이 월급을 좀 더 올려주실 수 있도록. 예. 자, 그런데 이 복자천간 제자는 또 달리 말합니다. 네가 공무원이 돼서 얻은 게 무엇이고 이런 게 무엇이냐? 이 말에 대해서 복자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제가 공무원이 되어서 실용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을 써먹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좋은 지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작은 월급이지만 그 월급을 받아서 친척들 애경사에 찾아가다 보니까 그 친척들이 저를 더 좋아하고 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을 만나서 막걸리 한 잔 사 먹다 보니까 친구들과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멸의 생각과 복자천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같은 하급 관리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행지수가 아닌 긍정지수를 붙잡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입장입니까? 나는 공멸이다. 아니면 나는 복자천이다. 자, 제가 1번 공멸, 2번 복자천 하면 나는 뭐라고 해보는 거예요? 나는 1번, 나는 2번. 아, 이게 좀 선거철이라서 그러면 안 됩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나는 2번. 그러면 이제 1번 하신 분 안 계시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도 그런 거고요. 독자천의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 사건, 그 이벤트, 그리고 그 모멘트라고 하는 거기에서 내가 붙잡혀서 저 멀리 더 크게 그리고 더 확실한 행복을 놓치는 수가 많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살아온 연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을 반평생을 꺾으면서 제 삶을 되돌아볼 때 저에게는 불행했던 시간보다는 행복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안경 쓰신 분들 계십니다만은 안경 쓰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안경조차도 쓸모가 없는 분이 있으니까요. 눈이 안 보여서. 만약에 눈이 보이는데 아주 시력이 나빠서 현미경 같은 것을 그래서 볼 수 있다. 그러는 분은 현미경이라도 들고 보실 거예요. 그냥 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긍정심리학에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바쁜 분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한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상구 박사님. 박수 한번 쳐주셔도 좋죠. 지금부터 10년 전에 대한민국의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웰빙과 관계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 이상구 박사님입니다. 저분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 8가지입니다. 8가지. 네 번째, 그 SUN입니다. Sunshine. 이 뉴스타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죠. 삶의 방법들이죠. 우리는 흔히 행복과 웰빙을 혼동합니다. 여러분, 웰빙과 행복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웰빙과 행복. 틀리죠. 웰빙을 웰빙이고 행복은 행복이지 않습니까? 웰빙은 영어입니다. 행복은 한자입니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같습니까? 틀리죠. 제가 틀리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웰빙은 웰버스에서 시작해서 웰리빙, 웰다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저는 웰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웰빙의 결과가 뭐냐? 웰빙의 결과가 행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잘 살아가는 과정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행복은 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웰빙과 행복을 이퀄시할 수 없다는 거죠. 웰빙은 과정이고 행복은 결과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행복한 삶, 즉 웰빙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가는 그 웰빙의 과정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황수관 박사님은 조금 달리 말합니다. 이분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 웰빙의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살면은 정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다. 이게 황수관 박사님의 아주 대표적인 이론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죠. 이렇게 잘 자고 잘 먹고 잘 풀고. 잘 푼다는 건 뭘까요? 옆에 사람하고 잘 푸는 겁니다. 한번 지금 해보실까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1초만 째려봅시다. 시작. 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째려봅니다. 가다가 발을 밟으면 사람이 머리를 문딱 주고 째려봅니다. 조금 차 시간이 늦으면 운전기사한테 왜 이렇게 늦게 와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 결국 웰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황수관 박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옆에 분을 보시고요. 이제는 째려보지 말고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십시다. 자, 2초만 드리겠습니다. 2초. 자,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너무 오래 보시면. 네. 우리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웰빙의 과정을 겪어나가고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환경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해볼 문제들입니다. 오늘 제 강의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중요한 내용은 놓쳐버리고 안 중요한 내용만 전달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서 5가지 유형을 갖고 그 유형 속에 어떤 것이 해당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유형을 저는 한번 제시해 봤어요. 첫째는 바로 이겁니다. 요즘 이제 세계적인 골칫거리 IS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무차별 학살입니다. 무차별 학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총을 겨누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닙니다. 민간인이든 부녀자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의 그 이념과 또 종교 또 자기들의 사상과 철학과 배치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학살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진 않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죠? 악질이라고 하죠. 악질. 제가 지금 독사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저 독사는 사막에 가면요 모래 속에 살짝 파묻고 자기의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밟아버리면 그냥 물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독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독사 같은 사람들이 많다면 그 세상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 부여의 강의를 오면서 부여에는 독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한 분도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KBS 9시 뉴스에서 봤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에 독사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독사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따라합시다. 다행이다. 자, 두 번째, 이 악질 말고요. 이런 사람 있죠? 흔히 그 마틴 부버 같은 사람은 인간관계 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말합니다. INU relationship인데요. 그 가운데 보면 We are not okay. 우리는 전부 다 걸렸어. 그걸 다시 번역하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말입니다. We are not okay.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불행해집니다. 같이 죽어야 되니까. 두 번째 유형은 I'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좋아. 그런데 너는 못났어.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유형이 이런 유형입니다. 저질.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항상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유형. 그런데 부여에는 없죠. 있습니까? 예, 부여에는 없답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김살깍 같이 살아가는 사람. 보통 사람들 그래요. 뭐 내 혼자 잘하고 내가 법 잘 지키고 애들 잘 키우고 그래 살다 죽으면 되지 뭐. 이 정도로 자기가 맡은 일에 아주 충실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 이런 유형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형부터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부여의 대부분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국가가 하는 일, 또 우리 군에서 하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찬동해주고 잘 되도록 밀어주고 협조해주고. 저는 그 자치단체 강의를 종종 다닙니다. 지난번에는 광주광역시, 그 지난주에는 경주시, 그 지난주에는 상주시 가서 보면요, 조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 보면 한 15개, 16개 되는 여성단체들이 많아요. 여성단체 협의회.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장 담궈서 김장 배달해주고, 도시락 만들어서 불우한 가정에 배달해주고, 장학금 만들어가지고 장학금 전달해주고, 아침마다 청소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보통 이렇게 안전하게 안내해주고, 지역사회에 정말 구전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부여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세상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범질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는 최소한 범질의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오늘 출근할 때
아주 제일 좋은 양복을 입으세요. 그리고 당신 지갑에 빳빳한 지폐를 은행에 가서 찾아서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내가 몇 시에 어디로 오라고 하면 그곳으로 와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경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그분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물론 최고 비싼 음식을 대접하세요. 남편이 굉장히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내 평생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아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은행에 가서 빳빳한 돈을 찾았고 자기가 평소에 입지 않던 아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어느덧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띵동. 자, 이 문자를 받은 남편은 그 문자에 찍힌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런 조건을 받았어요. 어머니, 오늘 어머니 평생에 한 번도 못 만났던 분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주세요. 오늘 하루는 그 사람이 어머니를 위해서 오는 날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20년 동안 홀로 살았어요. 홀로 살면서 아들을 키웠고 아들을 결혼을 시켰고 그래서 자기는 외로움 속에서 적적하게 살다가 오늘 우리 며느리가 남자친구 소개시켜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죠? 아들을 만난 겁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해야만 하는 일에 바빠서 늘 일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기 아들 잊어버렸고 잃어버렸고 놓쳐버렸던 그 아들을 눈앞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아들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놓쳐버렸던 시간 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가 왜 내가 엄마에게 또 내가 왜 아들에게 더 관심을 갖지 못했던가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그날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은 가정이죠? 오늘 아마 이 강의 들으시고 내일 또 부여의 레스토랑이 불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런 양질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아시죠?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저렇게 폐지를 주는 할머니였어요. 5살짜리 손주가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할머니의 수레를 밀었는데 그만 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아우디를 부서뜨리게 됐습니다. 할머니와 손주는 길을 가다가 부서진 차를 보고 어쩌할 줄 몰라서 울고 있습니다. 마침 자기의 차가 파손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우디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왜 남의 차를 저렇게 망가뜨렸습니까? 할머니가 왜 길바닥에 나와서 사고나 치고 다닙니까? 그렇게 말했지 않았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잘못 주차해서 할머니에게 이런 아픔을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편안하게 가십시오. 이 할머니와 손주는 울음을 툭 꺼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세상.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우디 코리아가 그 운전기사 너무 멋지다.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적으로 수리비를 다 부담해서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저 차 주인을 수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자, 이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봅시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양질의 삶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양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도시는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런 삶보다 더 차원 높여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흑질입니다. 자, 저는 이 어른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혹시 이 어른을 아시는 분? 오늘 제 강의 속에 공씨가 한 번 등장했습니다. 공자님. 성은 공씨입니다. 잘 모르시죠? 1906년에 북한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저분의 조남은 공병호 박사님입니다. 공병호 박사님. 우리나라 최초 안과의사예요. 우리나라의 쌍꺼풀 수술을 최초로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이 안경 말고 눈에 하는 거. 렌저 수술을 제일 먼저 시도한 분입니다. 공병호 박사님. 저분이 어느 날 치료를 하면서 한글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한글학자를 통해서 우리 한글을 널리 보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는 안과의사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가 됐지만,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벌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어봤지만, 그 사람 속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우리 한글을 얼마나 좀 확산시킬까 하는 것에 대한 열정.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만들었죠? 1번 자전거, 2번 한글 타자기, 3번 세탁기. 왜? 도자기? 예, 한글 타자기를 바로 공병호 박사님이 만들었습니다. 아리아 한글도 저분이 만들었어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공병호 박사님, 저분입니다. 저 한 사람의 톱질 같은 생각,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는 그 열정, 그 마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620년에 영국에서 퓨리탄이라는 사람들, 필그림 파더즈라고 하죠. 청교도.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쭉 이주합니다. 한 120명이 출발했는데 영국에서 미국의 플리머드 항구에 도착하고 보니까 40여 명이 죽었습니다. 80명이 그 플리머드 항구에 떨어져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이곳으로 미그레이션 했느냐? 왜 우리가 이주했느냐? 그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For the glory of our God. 그 종교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는 For the honor of our kings and our country.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왕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들어가요. 세 번째는 For the education of our sons. 우리 후손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이주했다. 이주의 목적 세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특질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창조적 존재고, 그러한 창조적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발전하고, 그리고 그 사회는 행복이라는 결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병호 박사님 같은 분 말이죠. 저분이 미국에 가서 앰뷸런스를 봅니다. 아, 구급차가 저런 거구나. 우리나라에도 구급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사들고 와서 전국을 구급차로 순회하면서 무료 진료도 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특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죽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삶을 사는 분이에요.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부고 보내지 마라. 오늘 강의 들으시고 부여에 혹시 그 이제 장례의 시장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고를 보내지 마라. 그리고 나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나의 몸을 장례 지르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시신 장기를 다 뽑아서 다 줘라. 그리고 나의 몸은 대학에 해부용으로 기증해라. 그래서 이 공병호 박사님은요, 장례식이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주고 가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뭐냐? 특질이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우리 한국의 애국자다. 이런 사람이 부여에 있다면, 이런 분이 부여에서 한 명만 나온다면 부여는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 정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공병호 박사처럼 정말 특질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우리가 부여를 행복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아마 그런 욕심, 그런 결심을 오늘 하시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6가지. 우리 이용우 군수님께서 아마 군정 목표로 내세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이 6가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부자농촌, 경제보험, 관광진흥, 희망복지, 그리고 미래를 창조하는 부여가 되도록 우리 부여 국민들이 모두 노력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힘차게 박수 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소속감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파나마 운하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그 운하의 그 큰 배가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타고 있는 차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배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차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거니까요. 서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답답해가 차에서 나와서 밖에 이렇게 얼쩡얼쩡 하는데 보니까 저 밑에서 뚱 하고 큰 상선이 올라옵니다. 그 배를 보니까요. 그 배에 컨테이너가 수백 개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H로 시작하는 겁니다. 뭡니까? 현대입니다. 어느 나라 겁니까? 예?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거. 제가 그거 보고 막 가슴이 뛰어서 현대! 그래서 현대. 그러니까 전부 외국인들이 쳐다보고 저 동양인이 또라이가 맞나? 그러는 거예요. 저 배는 우리 한국에서 온 배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리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그게 무슨 노래냐? 이거는 대한민국 애국가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박수가 안 나요. 그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모스크바 대학에 그 강의를 간 적이 있고요. 러시아 국방성 영관급 장교들에게 제가 윤리학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6.25 때는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1992년도에 가서 했으니까요. 그때 막 그 페레스트로이카 돼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열리고 중국이 열리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KGB가 있었고 무시무시할 때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할 때. 우리 한국인들은 까레이스 기거리가 깔봤다고요. 굉장히 깔봤어요. 러시아 사람 덩치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면 무섭다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 곳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심성이 좋다. 지금까지 외국의 침략을 1000번 넘게 받았지만 한 번도 외국을 침공한 적이 없다. 딱 한 번 있다면 월남전 때 용병으로 가서 그것도 우리가 원해서 간 건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총을 들고 가서 남의 나라 침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 대한 자존감 가져야 되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면 모스크바 강을 건너가야만 크렘을 궁에 들어갑니다. 푸틴 대통령이 있는 크렘을 궁. 그런데 그 모스크바 강의 넓이가 한강처럼 넓습니다. 제가 그 다리 위를 쭉 건너가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 그 다리 난간에 깃발이 꼽혀져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 깃발, 그리고 10m 가면 또 하나 깃발이 꼽혀져 있는데 하얀 깃발에 파란 것입니다. 뭘까요? 하얀 깃발에 파란 것이 삼성입니다. 삼성. 저는 참고로 삼성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삼성이라는 깃발을 봤을 때 제 가슴이 마치 윌리엄 워즈워드의 레인보우라는 시 아시죠? My heart splits up when I behold the rainbow in the sky. 내가 저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볼 때 나의 심장은 벌떡거린다. 그런 이야기. 제가 삼성이라는 깃발을 볼 때 제 심장이 얼마나 뜨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스톱을하고 너 저 깃발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삼성 깃발. 저기 어느 나라 건지 아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코리아. 와우. 박수. 러시아 국방성에 있는 소령, 중령, 대령들, 장관급 장교들, 고위급 장교들, 그분들에게 제가 갈 때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럭키 치약, 칫솔과 치약 세트, 그 플라스틱 캡슐 들어있는 거, 그거를 한 50세트를 가져가서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강의 시간에 와서 치약과 칫솔이 너무 좋다고 코리아 넘버 원 그럽니다. 그분들이 치약 칫솔을 못 받겠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 사관학교 출신인데요. 러시아에서 사관학교는요 아주 엘리트만 가는 곳입니다. 그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이 러시아 국방성입니다. 그곳에 있는
소령, 중령, 대령 그 영관급 장교들이 그까지 치약 하나에 그렇게 매혹됐을까요? 맞습니다. 실제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국산품 정말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부여가 최고다. 부여 군민이 최고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부여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건데요. 오늘 제 강의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갭을 줄이는 겁니다. 갭. 저는 오늘 세 가지 갭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내면의 갭입니다. 요거 제가 만든 겁니다. 인터넷 드시면 안 나옵니다. GAP, 갭. 줄여서 첫 번째, grow, 성장시키라.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말이죠. 어떤 분이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세 가닥만 남았습니다. 세 가닥.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세 가닥을 깠습니다. 생기머리. 그리고 그 다음날 머리를 감는데 한 가닥이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세 가닥 중에 두 가닥만 남았으니까. 근데 이분은요 아주 멋지게 가르마를 탔습니다.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그 다음날 머리를 감는데 또 하나 빠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땅을 치고 통곡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홀가분하다. 내가 요게 이쪽으로 넘겼나 이쪽으로 넘겼나 헷갈렸는데 이제는 뒤로 올백. 너무 좋다. 편하다. 그 다음날 마지막 한 가닥마저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머리는 빛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분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그분이 만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아니요. 샴푸요? 아니요. 자, 우리가 삶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나는 지루하다, 힘들다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지루하고 힘들게 살 것이고 나는 신난다, 즐겁다 하는 사람은 인생을 신난다, 즐겁다라고 살아갈 거예요. 성장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떠한 위험을 받을 때 내가 딱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어기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옆에 사람 한번 쥐어박아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반응 보면 알아요. 씩 웃으면요. 방어기제가 높은 분이에요. 오늘 나가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발을 한번 싹 밟아보세요. 왜 사람? 그러면 아 이분은 방어기제가 낮구나. 근데 괜찮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퍼스널리티. 내 스스로 나의 마음속에 인성을, 인간성을, 인격을 좀 높여 나가는 것. 이 세 가지가 부족하다면 이 갭을 빨리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내가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내가 갖춰야 될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상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죠. 왜요? 깨진 그릇인데. 깨진 그릇에 물을 아무리 부어줘도요. 그건 다 새고 마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채워라. GAP.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이에요. 첫 번째는 스마일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긴 단어 혹시 아십니까?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긴 단어. 스마일이죠. S 다음에 마일이 붙어요. S. S 하고 1마일 가는 거예요. S. 이게 스마일입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S. 이거예요. 그냥 방긋 웃는 게 아닙니다. S 한 상태로 1마일, 1마일이면 약 1.6km 할 거예요. 1600m를 가는 겁니다. 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스마일맨입니다. 두 번째는 업저버예요.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돕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안내해드리고 행정적으로 잘 도와드리고 제가 어느 그 시청에 가서 이제 민원인으로서 갔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일이었어요. 가서 제가 그 창구에 계신 분에게 여쭈어봤습니다.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가서 선생님 요것 좀 하니까 저기서 일어나요. 안녕하십니까? 뭐 도와드릴까요? 제가 이거 좀 불편한데 그러세요. 요거 이렇게 보더니 요건요 저 지역 경제과로 가시면 되는데 몇 층인데요. 제가 뭐 안내해드릴게요. 하고 또 전화해서 거기 누구 있어요? 지금 여기 민원인 오셨는데
지금 올라가실 거예요. 좀 봐드리세요.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야, 여기 시청은 됐다. 이 정도의 위민 봉사 정신이 있다면 이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존경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청에는요, 가서 조금 추우니까요, 여기는 좀 기름값도 많이 줘가지고 좀 뜨끈뜨끈하게 공무원들 근무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유 게시판에 우리 시청이 좀 춥습니다. 좀 뜨겁게 좀 쓰십시오. 민원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니까 막 전화를 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갖고. 그래서 제가 가서 좀 앉아있었죠. 1분. 근데 계속 하는 겁니다. 나는 바쁜데 주차, 딱지 뺄까 걱정도 되고.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겁니다 하니까 이거 저쪽에 가보세요.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시청 전체에 그 공무원들이 욕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부여는 들어오면서부터 아주 친절하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세요. 우리 김용범 주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 강의 주문하면서부터 말이죠. 저하고 전화통화하면서부터 제가 느꼈습니다. 부여에 계신 공직자들은 다 친절하겠다. 스마일맨, 슈퍼맨, 그리고 안디맨. 아시죠? 가끔 우리가 이제 위민 봉사실을 해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되지도 않는 이야기 하는 분 가끔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 만날 때 같이 삿대질하고 싸우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간디맨이에요. 피스메이커. 이런 부분을 내가 업무 속에서 잘 활용하면 나는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결심해 봅시다. 나는 결심했어. 이렇게 살 거야. 예.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부여가 행복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자체가 행복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일에 있어서의 간격을 채워나가는 작업. 그래서 완성도를 높여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건요. 한번 발사되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수정합니다. 궤도를 계속 수정합니다. 왜요? 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별은 계속 움직이니까요. 그 움직이는 별을 쫓아가는 것이 인공위성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계속 수정하면서 조금씩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액티브해야 됩니다.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을 받았을 때 능동적으로 딱 달려들어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조직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세 번째는 퍼펙트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가졌을 때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이거라고 할 때 그 과업 완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그래서 50점짜리를 만들 거냐 100점짜리를 만들 거냐 아니면 더 능숙하게 200점짜리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잠재력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부채가 3천조 넘게 늘어났고 세계적으로 안 좋은 거 다 갖고 있습니다. 자살률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능동적인 창조적인 도전적인 그리고 협동심 그리고 뭔가 한번 한다고 하면 막 그냥 으쌰 해서 밀고 나가는 그 대단한 파워 그거는 세계적으로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히 우리 백제의 고도,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 이 부여는 아주 좋은 그 토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하나의 그 틀을 만들었던 아주 대단한 곳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좋은 조건에서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마지막 이거 하나 좀 던져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한번 이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부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공병호 박사님처럼 내가 이 땅에 왔다가 간 다음에
무덤을 크게 만들고 죽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발자취를 크게 남기고 간 사람이 될 것인가? 특히 부여라는 도시에서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났을 때 부여 군민들이 또는 부여가 시가 되면 시민들이 그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부여를 행복하게 만드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